만화영화 내용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저는 이쌤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길. 대형 팬더에서 한번 다뤄봤지만 극장판 개봉 소식이 있기 때문에 브레인스토밍 겸 나는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을 안 봤는데 그게 왜 이렇게 재밌어? 뭔 스토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축약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총 정리하기 전에 이 극장판 개봉 전까지 귀멸의 칼날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원작은 주간 소년 점프에서 2016년부터 연재했고요. 애니메이션은 이제 우리에게 페이트로 익숙한 유포 테이블이 제작을 해서 2019년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2020년 10월 16일 극장판이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첫 주말부터 30억엔을 벌면서 일본 영화 주말 흥행수 역대 1위를 찍더니 개봉 1주차에는 340만 명이 넘는 누적 관객수를 기록을 했고요. 15일 만에 1000만을 돌파하더니 7주차에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일본 영화 역대 순위에서 타이타닉을 누르고 2위권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주차에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누르면서 관람객 수 누적 2405만 명, 그리고 수익 324억엔이 넘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면서 역대 흥행 1위에 안착하게 됩니다. 센가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재개봉까지 더했는데도 진 거예요.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대박을 쳤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도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의 수익까지 합치면 일본 애니메이션 글로벌 흥행 순위도 새롭게 갈아치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극장판의 성공으로 2조가 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에 원래 개봉을 하려고 했다가 코머시기 때문에 올해 27일에 정식 개봉하게 됐고요. 그리고 22일부터 유료 선행 상영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굿즈가 몇 개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바로 매진이 됐고 이제 입소문 때문에 계속 매진 행렬이 이어지면서 뭔가 이제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던 우리나라 극장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살아나진 않겠죠. 그래도 이제 국내 애니메이션 팬들도 야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죠. 지금 일본에서 그 난리야 라고 하면서 좀 기대하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좀 개봉을 하면은 메가박스에서만 개봉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이번엔 메가박스에서 일주일 정도만 선행 상영을 하고 다른 극장에서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흥행 성적이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너의 이름은 기록을 깰지 뭐 이런 게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호구답게 유료 상영회 때 갈 거예요. 보고 와서 또 이제 리뷰를 찍을 건데 고민이에요. 왜요? 상도덕을 깨고 개봉 전에 영상을 올려야 될지 아니면 개봉 당일날 올릴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편집이 되는 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이죠. 간략한 귀멸의 칼날 설명회. 어떤 스토리고 극장판 전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금 저희가 간략하게 스토리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마을에 숯을 팔러 갔다가 귀가가 늦어진 주인공 탄지로는 그를 아는 노인 사부로가 도깨비 때문에 위험하니까 하룻밤 묵고 가라 라고 하는 바람에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부로 할아버지는 이 도깨비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도깨비를 죽이는 귀살대가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탄지로는 집에 가게 되는데 노인이 말한 대로 도깨비가 나타났고 도깨비에 의해서 탄지로의 가족은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숨이 붙어 있었던 동생 네즈코를 살리기 위해 탄지로는 마을로 향하지만 여동생 네즈코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도깨비였던 것이죠. 그리고 탄지로의 가족을 죽인 도깨비를 쫓아온 귀살대 토미오카 기유를 만나게 되면서 네즈코를 잃을 뻔했지만 탄지로의 진심과 탄지로를 감싸는 네즈코를 본 기유는 사기라산의 우로코다키라는 노인을 찾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네즈코를 데리고 사기라산으로 향하다가 도깨비를 만나는 우여곡절을 겪지만 우로코다키의 제자가 되어서 기살대가 되는 최종 선별에 들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나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만날 당시에는 도깨비 하나 죽이지 못했던 탄지로가 최종 선별에 가는 걸 원치 않았던 우로코다키는 그에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바위를 베는 미션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탄지로보다 앞서 수련을 했던 사비토와 마코모의 도움으로
바위배기에 성공하면서 최종 선별 시험을 치르러 가게 됩니다. 허나 그들은 탄지로 전에 최종 선별에서 죽은 아이들의 원혼이었고, 최종 선별에서 탄지로는 그들을 죽인 이형 도깨비를 만나 자신 전에 죽은 아이들의 복수를 하고 귀살대가 되게 됩니다. 탄지로는 사람을 도깨비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대장인 무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 역시 무잔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탄지로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눈앞에서 무잔과 마주하게 되나 그는 매우 영악했고, 탄지로는 그를 놓친 대신 그를 배신한 도깨비 타마요를 만나 네즈코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을 협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에서 같은 최종 선별에서 살아남았던 번개의 호흡의 계승자 제니츠, 그리고 멧돼지 가면을 쓴 짐승의 호흡 이노스케를 만나 티격태격하면서 임무를 수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탄지로 일행은 나타구모산에 사는 12귀월이라고 불리는 무장의 부하 중 하현 5번째인 루이와 그의 가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지로와 네즈코는 루이의 기술에 고전을 면치 못하지만 결국 어린 시절 아버지가 추던 춤과 해호흡법인 히노카미 카구라 원물을 떠올려 루이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치 못한 기술로 인해 루이는 죽지 않았고 탄지로에게 반격하려고 하나 일전에 만난 기우와 그의 동료들이 탄지로를 구해주게 됩니다. 루이와의 결전에서 쓰러진 탄지로는 귀살대 본부로 끌려오게 되고, 귀살대 대원이면서 도깨비를 데리고 다니는 점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귀살대를 이끄는 우부야시키 카가야가 이를 중재하고, 우루코다키의 편지를 통해 네즈코가 사람을 먹을 경우 본인과 탄지로 그리고 기유가 할복할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네즈코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 소동은 겨우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벌레 호흡을 사용하는 시노부의 저택에서 제니츠, 이노스케와 함께 폐활량을 늘리는 훈련을 받게 되고, 24시간 동안 전집중 호흡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그들은 명령에 따라 무한열차에 가서 랭고쿠 교주로와 합류하게 되면서 1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이번 극장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저희가 스토리는 정리해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듣고서 이게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기의 원인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애니메이션판이 작화도 좋고 액션도 좋고 음악도 좋고 딴 것도 다 좋은데, 이 귀멸의 칼날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오랜만에 가족애가 느껴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을 대해 생각하고 계속 가족에 대한 걸 인지를 하고 굉장히 다정하잖아요.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따스한 다정함, 요즘에 잘 없는 느낌의 가족애가 느껴져서 전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좋다는 거는 사실 다 아는 얘기예요.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감성적인 면에 주목하고 싶은데, 사실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 중에 이른바 인간 찬가를 이야기했던 애니메이션이 정말 많아요. 뭐 조조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 귀면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따스함을 강조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탄지로라는 캐릭터는 되게 전형적이고 그의 굳은 성심이나 이런 거가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 요즘에는 캐릭터 자체를 좀 꼬아서 만들잖아요. 얘는 성격이 어디가 모나 있거나 아니면은 얘는 알고 보니까 사이코패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데스노트 이후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오랜만에 진짜 전통적인 주인공 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요즘에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걸 살짝 위로해주는 내용이 극장판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원작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감돼서 폭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시면. 애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안 보실 테고, 볼까 말까 망설여지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니메이션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극장판으로 안 나오고 TV판으로 나오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 에피소드를 건너뛸 수도 있기 때문에, TVA 다음에 바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다시 귀면의 칼날을 보면은 재미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재팬이 애니메이션 안 맞아, 그리고 뭐 나는 막 이 시국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제가 보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션 팬이다, 그리고 나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일본을 왜 이렇게 다 뒤집어 놨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여기에 열광을 하는가
이런 걸 알려면 우리가 그 적을 알아야 또 이긴다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취할 건 취하고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건 또 안 좋다고 또 까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볼 겁니다. 아니, 안 볼 거면 깔끔하게 안 보시고, 볼 거면 극장 개봉 하는데 우리나라 극장들도 이제 어렵거든요.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차라리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극장판을 보고 그때는 뭐 이런 미사여구 안 붙이고 바로 그냥 그냥 그게 어땠는지 그 리뷰에만 집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안녕. ADBC